김연경은 항상 예의가 바르고 한결같다. 그녀는 아마도 황경미화원과 대통령을 동등하게 대할 것이다. 김연경은 러시아의 신체 조건, 미국의 파워, 아시아의 기술, 브라질의 순발력 모두 가지고 있다. 김연경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내 배구 인생 20년에 저런 선수는 본 적이 없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 두 번째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지나도 김연경 같은 선수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김연경은 하늘이 내려준 대한민국의 보물이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 김연경과 같이 코트에서 선수로 뛰어보는 것이다. 적당히만 올려줘라. 그녀가 알아서 다 처리할 것이다. 국뽕에 차오른다. 멍 때리고 싶을 땐 도비TV. 도와! 도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배구 국가대표들이 강적 터키를 이기고 4강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고생하셨지만 오늘 영상 승리의 주역인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선수라 불리는 김연경 선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피겨스케이팅의 연느님 김연아, 축구의 진우님 박지성, 같은 스포츠 스타, MC계의 최고 존엄 윤우님 유재석,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만든 은우님, 성형외과 의사님들을 이어 누님 대열에 합류하여 2대 연느님이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 스타입니다. 물론 누님 중에 최고는 진우님입니다. 집에서 3녀 중 막내이고 초등학교 때 배구 선수였던 큰언니를 따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구를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70cm도 되지 않을 만큼 키가 자라지 않아 중학교 때까지는 교체 멤버 신세를 면치 못했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당시는 공격수에게 공을 토스하는 세터, 공격을 할 수 없는 수비 전문 포지션인 리베로로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때 배구를 그만두려 했지만 부모님과 선생님이 만류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배구를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만들고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배구 경기 시간 치킨집 사장님들의 돈을 벌 수 있게 하는데도 큰 공을 세워주셨고요. 고등학교 진학 후 마리오 버섯을 먹었는지 키가 30cm 이상 되라 공격수가 됩니다. 많은 나라의 배구단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배구 선수입니다. 이번 올림픽을 위해 2020년 6월 한국의 흥국생명으로 돌아와 국내 복귀를 했지만 2021년 흥국생명과 계약이 끝나고 현재는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 소속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2005년 10월 시즌 최하위 팀인 천안 흥국생명에 전체 1순위로 입단하고 11월 성인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월드 그랜드 챔피언십 컵 대회에서 공격 득점 전체 3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흥국생명의 김연경이 입단 후 처음으로 통합 우승, 프로 데뷔 첫해 정규리그 MVP, 챔피언 결정전 MVP, 신인상, 득점상, 공격상, 서브상, 트리플 크라운까지 모두 받게 됩니다. 흥국생명에 입단하여 있을 당시 무리한 공격으로 크고 작은 많은 부상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부 최초 남녀부 통틀어 V리그 득점 2000점, 공격 득점 2000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한국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라고 불리며 팬들과 관계자들은 김연경을 해외 무대로 진출시키는 게 한국 배구를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선수 본인도 그러길 원해서 소속팀인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더 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9 시즌 이후 임대 형식으로 거취를 알아보던 중 흥국생명과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일본 여자 배구팀 JT 마블러스와 2년 계약을 맺게 됩니다. 운동만이 아니라 인격까지 갖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는 2009년 한국경기와의 인터뷰에서의 말처럼 연봉의 10%를 장학회를 만들어 어려운 집안의 사정으로 힘들게 배구를 하는 선수들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 말을 행동으로 옮겨 배구 꿈나무 6명을 매년 선발해 매월 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국내 배구 선수를 통틀어 이런 행보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활동도 역시 김연경이 김연경해버리는데 JT 마블러스에 영입된 이후 매경기 주전으로 참가하여 25연승 기록을 세워버립니다. 이런 김연경의 행보에 욕심이 생겨 원소속팀인 흥국생명은 그녀를 복귀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흥국생명의 행보에 다른 구단들이 견제하자 한국배구연맹은 김연경 룰을 만들게 됩니다. 2010-2011 시즌부터 다른 나라의 리그로 임대된 선수가 시즌 중 대한민국의 리그로 돌아올 경우 전혀 경기 수의 25% 이상을 뛰면 한 시즌을 뛴 것으로 간주하는 룰입니다. 이 사건 당시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보내고 터키 리그로 3년간 임대되었는데 김연경이 터키 리그로 옮기려 하자 흥국생명은 임대 기간은 흥국생명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자유계약 선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독자적으로 에이전시를 얻어 터키의 페네르바흐체 SK와 계약한 김연경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어이가 없네. 에이전시 측은 대한배구협회에 국제이적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대한배구협회는 흥국생명에 손을 들어주어 김연경을 임의 탈퇴시켜버려 흥국생명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터키 리그에서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어서 흥국생명 선수로 두고 터키 리그에 임대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세간에 크게 알려지자 국회의원들에게 청원이 올라가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결국 팬들의 노력으로 2014년 김연경 선수는 자유의 신분이 되고 흥국생명 측은 김연경 선수를 잡으려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욕만 뒤지게 얻어쳐먹습니다. 내용을 길게 이야기하면 영상 하나가 이 사건으로 만들어질 만큼 긴 내용이라 축약해서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기이자 페네르바체의 대표적인 간판 스타로 활약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김연경 선수의 페이스북에 글이 재조명받고 있는데 나도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박지성, 기성용 등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선발로만 나와도 모든 게 뉴스가 되는데 나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선발로 나와 양팀 최고 득점을 해도 한국에서 아는 사람은 팬밖에 없다. 축구와 배구 스포츠 차이도 있겠지만 너무 관심이 없다. 물론 축구나 야구처럼 그 정도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터키 리그에서 열심히 한국을 알리고 열심히 뛰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내가 바라는 건 조금의 관심이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가끔은 이런 현실이 슬프다. 고 쓴 글이 현재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재조명받고 있는데 바람대로 현재는 김연경 선수 덕에 한국 배구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키 시즌 후 1년 동안 중국 리그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중국 리그에서 1년 활동 후 액자 시바시를 통해 터키 리그로 다시 복귀합니다. 이때 2018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해당 올림픽에서 식빵 언니, 우리 언니 등의 별명을 얻게 됩니다. 더해 한국인들에게 배구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하고 사랑을 받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번 올림픽을 위해 대표팀 동료들과 손을 맞춰보기 위해 국내 복귀를 하게 되는데 셀러리 캡으로 3억 5천만 원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흥국생명으로 1년 계약으로 복귀합니다. 현재는 상하이의 구단과 입단 계약을 맺어 소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에서 6년 흥국생명 첫 입단 당시 1년차 연봉 5천만원, 7년에서 8년 시즌 9,400만원, 8년에서 9년 시즌 1억 2천만원, JT 마블러스 계약 당시 9년에서 10년 시즌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4억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를 김연경 장학금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당시 V리그 최고 연봉이었습니다. 2011년 페네르바흐체 이적 당시 세후 약 6억 2천만원의 주택, 차량, 통역,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즌 종료 후 대폭 상승되어 15억의 2년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당시 세계 여자 배구 선수 중 최고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난 후 흥국생명과 이적 파동 당시 도와준 페네르바흐체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또 재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2016년, 17년 1년의 재계약 당시 15억에서 16억의 연봉에 계약하는데 이때 당시 유로화의 폭락으로 하나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페네르바흐체와 계약 종료 후 상하이와 1년 계약 당시 세전 20억가량에 계약하게 됩니다. 2017년 액자시바시 비트라와 2년 계약을 맺게 되는데 언론에서는 17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김연경 선수 본인의 입으로 이것밖에 안 될까? 잘 생각해봐 라는 발언을 했는데 받은 연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봐. 그렇게 안 될까? 거기 더해 이스탄불 중심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제공받기도 했었죠. 2020년에서 21년 흥국생명 복귀 당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셀러리 캡으로 3억 5천만 원에 계약하게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한 만큼 굉장한 수입을 얻는 선수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당시 대표팀이 20년 만에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땄음에도 배구협회는 김치찌개집을 회식 장소로 잡는데 이로 인해 김연경이 사비를 덜어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서 회식을 합니다. 역시 운동협회가 운동협회하고 김연경이 김연경했네요. 이만하면 운동협회는 과학입니다. 이런 식빵. 평창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 개주 경기 이후 중국 네티즌들이 김연경의 인스타그램에 찾아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여기서 내 나라를 욕하지 말라는 발언을 합니다. 알몬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인들에게 묻고 싶네요. 해외 시상식마다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고 터키 리그 출전 당시에도 팔토시에 태극기를 새겨놓고 경기를 끌 정도로 애국심이 강합니다. 올해 2021년 1월 국제배구협회인 FIVB가 뽑은 2010년대 활약한 비치발리볼과 실내 배구 선수 모두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선수를 선정하는 러스터 100 명단에 The One and Only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로 선정되었습니다.
함께 활동했던 페네르바흐체 시절 동료인 에다 에르뎀도 해당 명단에 뽑혔는데 터키 배구협회와 페네르바흐체 구단 측에서 축하 이벤트를 해줄 만큼 명예로운 일인데 우리나라는 역시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운동선수로 활동하기에 확실히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네요. 전 세계인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선수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선수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더 대성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운동선수 중 한 명인 김연경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남은 올림픽 경기 역시 조금만 더 화이팅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배구로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한 줄 요약, 한국운동협회는 역시 식빵이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커뮤니티 게시글에 여러분은 댓글만 달아주세요. 영상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토박! 멍 때리고 싶을 땐 BBTV.